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무부서장이었습니다. 실무자였는데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사망하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다시 한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KBS가 최근에 입수한 사업 협약서가 있어요. 김문기 처장이 당시 팀장으로 대장동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여기에 담겨 있고, 이게 관련해서 늘 문제가 됐었던 초과이익 환수제가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빠졌는지 그 문서로 확인된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 KBS 장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숨진 김문기 개발 사업 1처장, 당시에는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을 때는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그때는? 일단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워낙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네. 그 회사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예. 이 성남도계공이 한 직원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아, 그군요. 예, 근데 한 여기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는 직원들은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극소수만 이제 개발 업무를 맡는 거예요. 그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이제 도계공 분들이 좀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사실 1,000명 중에서 20명이면 정말 거기는 그 사람들만 알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게 그 도시공사랑 이제 그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성남의 이런 시설들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인데, 이제 개발 업무는 이제 소수들이 맡는 업무인데, 마치 좀 언론에는 너무 막 탐욕스러운 그런 집단처럼 비춰져서 좀 억울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때 예. 그리고 처음 맡았겠군요. 그 그렇죠. 일이 시작이 됐을 때부터. 도계공이 설립된 게 2014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됐네. 예. 그러면 이제 민간하고 공영하고 같이 한번 개발해보자. 민간 합동이 시작될 때부터 제대로 이 업무가 시작된 것이고, 그 한 20명 정도가 모든 일을 담당을 했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분은. 예, 뭐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그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이제 대장동 사업이 이제 2015년 이제 도계공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도계공 개발사업본부에 개발사업 1팀이 있었어요. 예. 이 개발사업 1팀이 대장동 사업의 주무부서였고요. 이제 개발사업 본부장이 이제 지난 10일에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본부장이었고, 예. 개발사업 1팀장이 바로 김문기 처장이었던 거죠. 아, 이게 진짜 신기하네. 예. 예. 개발사업 1팀이 1처로 나중에 바뀐 거예요, 이름이. 아, 네, 그래서 처장님이라고 하는 거고, 이 그 개발사업 1팀의 실무자가 이제 세 분이 계셨습니다. 예. 이제 한모 씨, 주모 씨, 이모 씨가 계셨는데, 이 네 분이서 김문기 팀장까지 해서 이 네 분이서 이제 그 이제 대장동 사업의 핵심 문서들,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이 핵심 문서들의 작성을 담당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KBS가 입수한 거는 그 과정에서 사업 협약을 민간과 해가는 과정에서 4가지 버전이 각각 다른 시기에 이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다 입수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이 사업협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협약서에서 그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확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입수한 거는 이 이제 검찰 공소장을 보면 2015년 5월 20일경부터 그 사업협약서 그 내용을 논의를 해요. 성남의뜰과 그 성남 도계공이. 예. 그 최종 체결은 6월 14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에 이제 수정된, 계속 버전업된 사업협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일단 이제 최초 버전을 보면 예. 저희가 이제 그 문서 정보를 이력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해보면 이제 만드니가 양이사님이라고 나와요. 예. 이 양이사님이 뭐 어떤 분으로 추측이 되냐면 그 이제 성남의뜰의 이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에 양이사가 있어요. 이분 이제 또 언론 보도도 많이 됐는데, 예. 그 이제 화천대유에서 성과급 100억 원을 이제 받아 가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사업협약서는 성남의 뜰 측에서 작성해서 도계공으로 보낸 버전이니까, 예. 성남의 뜰 측에 좀 유리하게 좀 작성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겠죠. 민간에서 제시를 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최초 버전을 보면 13조가 이제 핵심인데, 13조가 출자금 회수 및 배당 조항이에요.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도계공사는 추가 배당이나 뭐 추가 비용 지출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이제 성남의뜰에 뭐 굉장히 뭐 유리한 그런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버전이
이제 그 파일명은 5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몇 년이죠? 그 2015년 5월 22일로 되어 2015년. 모든 것은 다 2015년에 벌어진 예. 일들입니다. 5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최종 수정 이력이 5월 26일 오후 3시 9분 오전 10시 37분으로 되어 있어요. 5월 26일 오전 10시 34분, 뭐 35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화천대유 쪽으로 승인이 난 게 언제죠? 2015년 승인이 난 거예요? 예, 완전히 사업 체결 예, 사업 체결. 사업 체결은 6월 14일입니다. 좀 6월 멀었어요. 14일. 예. 근데 이제 5월 26일에 예. 성남애들이랑 성남 도계공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사업협약서 체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개발사업 1팀이 자기 밑에 이제 김문기 팀장이랑 이제 실무자들이 예. 그 이제 성남 도계공 초안을 받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정을 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문서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예,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이제 워낙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예상보다 대장동 사업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그렇죠. 이익을 성남 도계공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으면 이제 도계공에게 좋은 거고, 그 성남의뜰 측에는 좀 불리한 그런 그렇죠. 조항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조항이 또 빠졌습니까? 세 번째 버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버전이 빠지는데 예. 아까 그 이제 두 번째 버전 그러니까 예. 성남의뜰이랑 이제 성남 도계공이 이제 회의를 했을 때 5월 26일에 회의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환수 조항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에도 살아 있었어요. 5월 27일에도. 예. 5월 27일 오전 10시 한 반쯤에 예. 이 이제 실무자가 그 개발사업 1팀의 실무자가 김문기 팀장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개발사업 1팀의 실무자라는 건 한모 씨, 예, 맞습니다. 한모 씨. 한모 씨가 예. 이제 김문기 팀장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자, 이제 사업협약서 검토해 주세요. 이제 김문기 팀장이 다른 팀에 이제 문서들을 보냅니다. 사업협약서를. 예. 그때 보낸 팀이 이제 전략사업팀에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 팀에 보내요. 예. 근데 이제 아무 이제 그 회신이 없다가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공기업에서는 문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무 이제 회신이 없다가 5월 27일 오후 2시에 또 회의가 열립니다. 김문기 팀장이랑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이제 김민걸 팀장이라고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인물인데 그래요? 예, 요 네 명이 또 참석한 비공식 회의가 열려요. 예. 그 회의가 있고 난 뒤에 그 5월 27일 오후 5시 50분쯤에 김문기 팀장이 다시 전략사업팀에 문서를 보냅니다. 사업협약서를. 예. 이 사업협약서에서는 환수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인물 한 명과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 당시의 네. 팀장 또 정민용 변호사는 정민용 변호사 또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그렇죠. 인물이죠. 예.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사실은 민간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김문기 당시 팀장은 관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대 1로 한 명이 더 참석을 했었어요. 한 명이 더 예. 참석을 했어요? 예. 근데 그 회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5시 50분에 삭제가 됐는데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오전 10시엔 살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7시간 삭제 의혹인 건데 근데 그렇다면 언제 정확하게 삭제가 됐느냐가 좀 또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누가 왜 어떤 논리로 삭제를 시켰는가? 예, 뭐 물론 그게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 정확하게 언제쯤 삭제가 됐을까? 그걸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입수한 문서에 보면은 이게 세 번째 버전인데 그게 예. 오후 그 5월 27일 오후 한 3시 9분경에 그 최종 수정된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와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이제 이건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느냐? 오후 2시에 아까 회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 직후에 삭제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이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이 팀들을 다 관할하는 본부장이죠. 그때 당시 이제 사장이 누구였냐면 예. 그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어요. 직무대리. 이제 그 2015년 2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기가 석 달 전쯤에 예. 그 이른바 그 사퇴 강압 의혹이라고 해서 그 이제 황무성 사장이 이제
이제 퇴직을 하고 예. 이제 뭐 3월경부터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유동규 그 본부장이 이제 사장 직무 대리로서 시의회로 출석도 하고 예. 성남시와 소통도 하고 또 이런 이제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죠. 김웅기 처장은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저도 이제 당시 이제 그 김문기 처장을 이제 뭐 이제 가까이서 봤던 지인들과 뭐 경찰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이 김문기 처장이 검찰에 4차례 그리고 경찰에 2차례 이렇게 참고인 그 소환을 받았었어요. 조사를 받았었어요. 예. 좀 이제 극단적 선택의 좀 배경으로 좀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좀 정황들이 좀 보이는데 우선 사망 전날 정민용 변호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정민용 변호사는 그 이제 그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이분들 공소장에 그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민간 사업자 선정할 때 뭐 점수를 몰아줬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김문기 씨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자신도 공범으로 기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문기 씨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지만 뭐 이제 변호사를 한 달 전쯤에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분도 좀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좀 기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심적 부담, 압박감. 예.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묵인했거나 승인했거나 뭐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는 그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배임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그렇죠. 이제 환수 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최종 입장은 이게 삭제가 아니다. 이제 간부선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환수 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인지했냐, 뭐 어떤 지시를 내렸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호주 출장 사진도 뭐 이렇게 제시하면서 서로 알고 모르고 이런 거는 지금 핵심적인 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네. 뭐 언제 알았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그렇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호주 출장이 시간이 2015년 끝나가고 있습니다. 1월이었는데 네. 이거는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KBS 장혁진 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2022년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립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바탕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